7번을 보셨습니까? 자, 출발할게. 자, 1번의 문화 상대주의, 2번의 보편윤리, 3번의 다문화사회, 4번은 그냥 차별이라고 쓸게, 얘들아. 다시 불러줘, 서준아. 1번의 문화 상대주의, 2번의 보편윤리, 보편적 가치는 안 됩니다. 보편윤리라고 해야 돼, 보편윤리. 3번의 다문화사회, 4번은 그냥 차별이라고 쓰시고, 5번의 자문화중심주의, 6번의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7번의 용광로이론, 8번의 르, 9번의 그, 10번의 르, 11번의 드, 12번의 X, O. 됐나요? 자, 일단 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자,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다음 페이지. 9번에 4번, 10번에 4번, 11번에 1번, 12번에 3번, 13번에 3번, 14번에 3번, 15번에 2번, 16번에 5번, 17번에 5번, 18번에 4번, 19번에 4번, 20번에 2번 갈게요. 자, 30초 줄 테니까 쭉 스캔해봐. 틀린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맞았는데 요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싶은 것까지. 9번이요. 9번 문제가 뭘까요? 자, 요 문제.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ABC는 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그랬네. A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 문화의 평가를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가? 아니요, 그랬어. 아니요. 그럼 이거는 존중해주겠다라는 거잖아. 상대주의. 자기 문화에 대한 문화적 주체성과 자부심을 상실할 우려가 큰가? 자기 문화를 잃는 거 뭐가 있어? 그렇지, 얘가 사대주의네.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나머지 하나.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 지우야? 상대하고. ABC를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서준이는 앞에 1번에서 8번까지. 앞에는 없어. 13번 볼까요? 13번. 13번을 봤더니, 자, 요거는 문화 변동하고 같이 조금 결부해서 나온, 자, 문항인데, 섞였어. 우리 이거 뭐라고 하냐? 문화 융합이라고 하잖아. 문화 융합이네, 문화 융합. 그치? 문화 융합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자, 긍정적 측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자, 요 문화하고 저 문화가 섞였을 때, 문화의 동질성이 커진다. 그건 아니지. 인력 공급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소가 된다. 틀렸지? 새로운 문화 창조로 문화 다양성이 증진된다. 이게 정답이네. 맞죠? 자, 14번에서 20번까지. 17번이요. 17번. 자, 이거 한번 볼까? 이거 뭐냐?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를 언급을 한 것 같아. 그래프상에서. 그치? 문화 상대주의 태도성 줄어들 것이라. 자, 문화 상대주의가 더 절실히 요구가 되겠지. 2번, 편견과 차별로 문화적 갈등이 감소할 것, 더 심화될 것 같아. 3번, 전체 가구 중 다문화 가구의 비중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것이다. 그래야 되고, 문화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민족주의가 뭐냐? 민족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는 거야. 국뽕에 빠지는 거. 틀렸고, 이질적인 문화 간의 접촉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요게 이제 다문화사회의 특징이 되겠지. 됐어? 8, 9, 10 없습니까? 자, 그리고 교재 한번 볼까요? 아, 47페이지냐 얘들아? 펼쳐보렴. 자, 47페이지 빠르게 답부터 한번 가보자꾸나. 자,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2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2번, 12번에 3번, 13번에 3번, 14번에 3번, 15번에 4번, 16번에 4번 가겠습니다. 역시 틀린 거 쭉 한번 보렴. 자, 몇 번을 봐야 될까요? 6번 한번 볼까요? 6번을 한번 보시면은, 자, 문화 이해 태도, 가나 입장에서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대할 때 가는 자기 자신의 관점을 내세운대. 뭐야 요거는? 그렇지, 가는 자문화 같게. 자, 이와 달리 나는 다른 사회의 관점을 내세운다. 요거는 뭐야? 요거는 사대주의 같아. 사대주의.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 볼게요. 1번 절대적 기준에 비추어 문화를 평가하는가. 둘 다 예 그래야 되겠네. 서로 존중을 안 하는 태도잖아 요거는. 그치? 예 그래야 되지. 자, 2번 외부 사회 문화를 수용하는데 부정적인가. 자문화 중심주의는 쇄국주의 정도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예. 사대주의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다? 아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입장이 문화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2번 가면 될 것 같은데? 됐니? 자, 또 뭐를 볼까요? 15번에요. 15번에 요거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지. 가장 적절한 것은 타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사대주의. 그렇지. 그냥 일방적인 사대주의 같아. 사대주의. 문제 자체가 보편윤리를 물어본 거잖아. 옳지. 잘했네. 6, 7, 8, 9, 10 없습니까? 자, 그리고 몇 페이지니? 57페이지인가 얘들아? 네. 자, 여기도 답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4번, 8번에 1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11번에 3번, 12번에 3번, 13번에 1번, 14번에 2번, 15번에 3번, 16번에 3번 가겠습니다. 자,
자, 역시 틀린 거 한번 볼까? (2번) 문제요. 2번 문제가 뭘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주민 비율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촉진될 것이다. 맞는 거지. 기억은 맞는 것 같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가 볼 때 여기 주어진 범주는 외국인에 대한 지표만 나와 있어. 우리나라 인구는 언급이 되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틀렸지? 집단 간 문화적 갈등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자,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면은 외국인들과의 어떤 이질감이 더 심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높아질 것이다. 그래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6년이 2015년보다 많다. 그랬어. 2016년이 2015년보다 많다. 잘 봐봐. 이건 어떻게 볼 거냐면은, 외국인 주민 수가 어떻게 됐냐? 176에서 2015년하고 2016년이지. 비중은 그대로야. 비중은 그대로인데 외국인 수는 늘어났지. 그럼 우리나라 인구도 어떻게 됐겠구나. 그렇지. 이해가? 선생님, 그러면 늘 선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내가 볼 때는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낮아졌는데 요걸로 조금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해가니? 좋습니다. 또 뭐를 볼까요? 9번에 5번 선지요.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가불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우리 문화에 동화시키자. 이거 뭐냐? 용광로니? 을은 샐러드 볼이냐? 그치? 옳지 않은 거야. 갑은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고 있다. 갑은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고 있다. 잠깐만, 이거 9번 문제지. 자, 얘가 지금 용광로 이론이잖아. 동화시킨다라는 건 뭐야? 야, 너네들 들어왔으면은 너네들 그냥 우리 문화에 어떻게 알아서 캠이 되라. 요거는 존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문화로 그냥 유입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중시한다라는 표현은 틀렸네. 5번 선지? 갑과 달리 을은 다른 문화를 그 사회가 처한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니? 이민 정책이 아니라 요거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내용이야. 그냥 문화 상대주의. 오케이? 자, 또 뭐로 볼까요?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자, 갑을 한번 보자꾸나.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여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요거 뭐야, 지금? 지호야? 요거는 융합이라고 나왔으니까. 용광로. 을은 최대한 보장하자. 뭐야? 샐러드볼. 그러면 A는 갑에만 해당이 되고 C는 을에만 해당이 되고 B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자, 요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교집합 정도에. 자, 그 A, 자문화의 자국의 문화적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 이주민의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한을 하진 않지. 들여 5대, 외국인 들여 5대 대신 너네들은 어떻게 해라? 그냥 우리 사회에 순응해라, 적응해라. 그게 이제 용광로 정책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지. B,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요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스킵. C, 한 사회 안에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요게 샐러드볼 이론은 맞는 것 같아. 들은 맞고. C, 이주민 집단의 전통 문화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전통 문화를 우선하는, 그들의 문화를 우선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그냥 느드로 가면 될 것 같아. 느드. 됐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61페이지인가, 얘들아? 61페이지고, 자,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단다, 얘들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 지호는 오늘 진도가 끝날 것 같아. 다음 주에 너는 와가지고 문제만 풀면 돼.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자, 61페이지 보시면은 산업화 도시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산업화 도시화가 되는 거거든, 얘들아. 자, 산업화가 뭘까? 보시면은, 자, 우리는 이거를 산업구조라고 그래, 얘들아.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산업구조라고 그래. 1차가 뭐냐, 얘들아? 농경이야, 농경. 농경이란 건 자연에서 얻어내는 과정이야. 자연에서 얻어내는 과정. 농업, 1차 산업. 2차는 뭘까? 2차는 자연에서 얻어낸 걸 가공하는 과정이야. 가공하는 과정. 자, 여러분들이 과자를 즐겨 먹는다. 새우깡이라는 과자. 새우깡의 원료가 되는 건 새우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 자, 그걸 얻어내는 게 1차 산업.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새우깡으로 가공하는 과정이 뭐가 되는 거야? 2차 공업, 제조업이 되는 거야. 그럼 새우깡을 만들었으면은 편의점이라든지 인근 할인점에다가 이렇게 유통을 시키지. 그게 이제 3차 산업 서비스업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산업화라는 거는 1차 산업이 줄어들고 몇 차 산업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산업화라고 한다. 2차 산업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산업화라고 그래. 여러분들 최소한의 중학교 졸업한 배경 지식이 있겠지만 산업화로 바뀌어가는 패러다임에 뭐가 있어서 여러분들 영국에서 시작이 된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잖아. 산업혁명. 그치? 야, 너네들도 지금 당장 고등학교 1학년이고 내후년이면 수능을 볼 테고 대학을 갈 거란 말이야. 나름대로 장래 희망이 머릿속에 윤곽이 있을 텐데 선생님 저는 권위 있는 농부가 꿈입니다. 이런 친구 있냐? 없어. 지호, 뭐 생각하고 있어? 어? 사회나. 써준. 공학조합.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단 1차 산업은 아니야. 그치? 내가 볼 때는 3차 산업 정도의 종사를 할 것 같아.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산업구조의 고도화라고 그래.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표현을 쓴단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산업화는 농경사회에서 2, 3차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걸 이제 우리는 산업화라고 하고, 자, 그럼 과거에 1차 산업의 중심일 때는 토지가 기반이야. 그럼 대부분 어디에 거주를 했을까,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를 했을까, 과거에는? 촌락에 거주를 했겠지. 과거에는 농경지가 기반이 되는 1차 산업 중심 사회에서. 그치? 근데 2, 3차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일자리는 대부분 어디에 구성이 된다, 얘들아? 도시에 구성이 되지. 그럼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일자리를 찾아 촌락에서 어디로 유입이 되겠어? 도시로 빠져나갈 것 같아. 자, 우리 요거 뭐라고 하냐, 얘들아? 들어봤냐? 이촌향도라고 하는 것 같아. 이촌향도. 자, 농촌에서 이주합니다. 어디를 향해? 도시를 향해. 이거 철저하게, 자, 산업화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도시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서준이도 지호도 동탄이 고향은 아닐 것 같아. 서준이 어디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태어났고. 수원에서 태어났지. 내가 볼 땐 부모님도 수원분이 아니실 것 같아, 고향이. 서준, 아버님, 원래 고향이 어디야? 포항. 어머님은? 서울. 지호는 아버님. 어디? 아니, 어머님은? 내가 볼 때 아마 수원분 아니실 거야. 내가 볼 때 아마 수원분 아니실 거야. 그러니까 서준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 태어나서 내가 볼 때는 부모님 연배가 한 70년대 후반 정도에 태어나셨을 것 같아. 그럼 그 무렵이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가 막 진전이 됐을 무렵이거든.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은 포항보다는 수원의 일자리가 어떨까, 더? 많아. 야, 너네들이 동탄에 사는 건 너네 의지가 아니지. 너네가 동탄에 살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동탄에 지금 거주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 내가 볼 때는 부모님의 어떤 경제 활동, 뭐 통근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만히 돼가지고 현재 동탄에 거주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봐봐. 2, 3차 산업이 주된 현대 사회에서는 너도 나도 어디에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다.
도시에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야. 자, 그래서 대부분 도시에 거주한다. 그래서 도시화는 항상 뭐 같이 결부가 돼야 돼, 얘들아? 산업화 같이 결부가 되는 겁니다. 산업화와 같이. 오케이? 그럼 한 예를 들어볼게. 자, 그냥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 아프리카 대륙이 있단다. 야, 아프리카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저개발국이냐, 그냥 너네들의 촉으로 갔을 때 저개발국이지. 그럼 걔네들은 몇 차 산업이 지배적일까? 1차 산업이 지배적이야. 그럼 걔네들은 도시에 많이 거주할까, 촌락에 많이 거주할까? 그렇지. 그럼 미국을 예를 들어볼게. 미국은 선진국이지. 그럼 걔네들은 3차 산업이 지배적이지. 촌락에 많이 거주할까, 도시에 많이 거주할까? 도시에 많이 거주하는 거야. 그럼 촌락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라고? 산업화야, 산업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산업화와 도시화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1960년대부터야.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너네가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자, 내전이 있었잖아, 우리나라. 1950년에. 6.25라는 내전이 있었지. 그리고 1952년에 휴전이 되고,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비로소 시작이 돼. 근데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유럽 사회들, 걔네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산업화가 빠른 거야, 늦은 거야? 야, 유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산업화가? 18세기부터 시작이 됐잖아. 그치? 제임스 와트의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벨기에, 독일로 확산이 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늦었단 말이야. 늦었어. 그게 이제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자, 우리는 이걸 뭐라 하느냐, 경부축이라고 한단다. 경부축이라는 표현을 써. 그냥 우리나라를 봤더니 경이 뭘까, 얘들아? 경은 서울이란 뜻이야. 서울 경자. 부는 어디 얘기하는 걸까? 부산을 얘기하는 거야. 부산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산업화가 진전이 됐는데 너무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 서울을 끼고 있는 수도권이야 그렇다 치지만 부산 쪽으로 모든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된단 말이야. 요걸 이제 경부축이라고 그래. 남동 임해 지역이라고 거기 나와 있지, 얘들아. 남동 임해. 잘 봐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 자원이 있다 없다? 야,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잖아.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 어디가 있어? 뭐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있잖아. 땅덩어리 큰 나라들은 그냥 자원이 넘쳐나. 걔네들은 그냥 타고난 금수저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 흑수저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냥 숟가락도 없이 태어난 애들이거든. 그러면 너네들이 그래도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전 세계 20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몇 위 정도 되는지는 대략 알 것 같아. 우리나라 경제 규모 몇 위 정도 아니야? 8위? 8위는 조금 앞서 나갔고 10 한 1, 2, 3위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나 봐. 땅덩어리도 좁아, 자원도 없어, 기술도 없어, 이런 게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남동 임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임해. 자,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입을 해야 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다. 팔아야 돼. 자원을 들여오고 내다 팔려면은 운송수단은 당연히 뭐를 활용을 해야 될까? 선박. 그럼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공장들은 내륙에 발달할까? 해안에 발달할까? 해안에 발달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만 우리나라 너무 쏠림 현상이 심화된 그런 문제점을 낳은 게 요 무렵이 되겠죠. 오케이? 확인했고요. 자, 거주 공간의 변화 보자꾸나. 토지 이용의 집약도 상승. 토지 이용의 집약도 상승. 토지 이용의 집약도 상승이란 게 뭐냐면은 참고로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 얘들아?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어디 정도 될까? 인도? 인도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야. 인도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
파키스탄? 거의 비슷해. 방글라데시래,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해서 인도, 파키스탄, 그 동쪽에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동네가 있잖아. 어차피 걔네들은 다 인도 땅이긴 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방글라데시가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1200명이래 얘들아. 1200명. 이렇게 수치를 써놓으면 감이 안 오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어딜까?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 1위는 방글라데시고 2위가 우리나라 얘들아. 우리나라가 제곱킬로미터당 600명 정도 돼. 600명. 1위 방글라데시, 2위가 대만, 우리나라 순 정도 되거든. 우리나라 인구 밀도 굉장히 높다. 야, 너네들이 지금 1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익숙할 뿐이지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 높은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야.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이 어디에 살까? 서울에 살아, 서울. 서울에 살아.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인데 1,000만 명이 서울에 산단 말이야. 20%에 가까운 인구가. 그럼 서울은 인구 밀도가 어떻게 써? 어마어마하겠지. 야, 그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럼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좁은 땅덩어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최대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높게 만들어야 돼. 반대로 지하주차장 어떻게 해야 될까? 최대한 깊게 만들어야 돼. 그런 걸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들 소위 하는 시골이라고 하잖아. 촌락 같은 데 가면 고층 건물 있디 없디? 없지. 얘네들은 대부분 단층이잖아. 왜? 서울과 다르게 땅덩어리는 넓은데 사람이 없어. 그럼 굳이 높이 띄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게 이제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 가냐? 확인했고요. 도시 내부가 중심 업무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분화가 된다. 자, 분화에다 동그라미 치렴. 분화에다가. 도시 내부가 중심 업무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분화가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딜까요? 분당? 아니야. 야, 당연히 서울이겠지. 서울 중에서도 어딜까? 강남? 아니야. 명동이야, 명동. 서울에 명동이라는 데가 있어, 명동. 명동이 한 평당 얼마 정도 할까, 얘들아? 한 평당 얼마? 얼마? 2억? 좀 업. 좀 업. 3억이야, 3억. 한 평이면은 성인 남자가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야, 얘들아. 야, 너네들 얼마나 집안에 재력이 있길래 3억이라고 해도 놀라질 않냐. 너네 이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최소한 집이 10평 이상 정도 될 거 아니야. 야, 그럼 명동에다 10평짜리 집 사면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30억이라는 거야, 30억. 거기가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싸냐? 그냥 모든 기능이 몰려 있어, 거기. 우리나라 대기업의 본사부터 해가지고 고급 호텔, 그리고 우리나라 백화점 본점, 그리고 중앙 정부, 어떤 각 부처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좁은 땅덩어리에 기능이 몰리다 보니까 땅값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야, 한 평에 3억짜리 동네에 아파트 만들 수 있어, 없어? 지호야. 명동 가봤냐, 근데? 안 가봐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명동이야. 여기가 명동이야. 자, 여기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있고, 여기는 프라자 호텔이 있고, 저기는 조선 호텔이 있고, 여기는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그냥 이런 기능들이 몰려있는데, 거기 아파트가 떡하니 한 채 있다, 없다? 거기는 아파트 없어, 얘들아. 땅값이 비싸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 너네는 동탄 주민이긴 하지만, 서울의 대치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학원가지. 학원가지. 서울의 홍대, 신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뭐 젊음의 거리, 버스킹 이런 게 떠오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서울이란 동네는 학원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섹션이 또렷하게 나뉘어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지역 분화라고 한단다. 지역 분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왜 그런다? 땅값이 어떻기 때문에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그래. 에이, 잘 봐봐. 잘 봐봐. 여기가 서울이야. 여기가 지금 자, 서준이가 얘기한 명동의 도심이야, 도심. 여기가 땅값이 어떻다, 제일? 비싸. 그럼 아파트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아파트 단지들은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요런 바깥쪽으로 가는 거야. 바깥쪽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지호네 집이 여기야. 자, 서준이네 집은 여기야. 서준이, 지호 부모님의 직장은 다 여기야. 자, 집은 여기인데 직장은 여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9 to 5라는 게 있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하는, 그게 일반 직장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 자, 지호 아버님 아침 9시가 되면은 직장을 향해서 어디로 간다? 도심으로 가겠지. 서준이 아버님도 아침에 눈 뜨면 사무실에 있는 9시까지 여기로 출근을 하셔야 되겠지. 서울은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들이 이렇게 또렷하게 나뉘어 있어. 나는 분당 사는 사람, 나는 동탄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야, 여기는 지금 뭐가 이렇게 잔뜩 몰려있냐? 아파트가 몰려있지. 그리고 옆에 가면 상가가 몰려있지. 그리고 조금 옆에 가면 뭐가 있어? 삼성. 공장이 있잖아, 얘들아. 요것도 지역이 어떻게 된 거야? 또렷하게. 나뉜 거야. 이걸 지역분화라고 하는 거야, 지역분화. 지역분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도시권을 형성한 밑줄. 대도시권. 대도시권. 자, 예를 들어 여기가 분당, 자, 얘가 동탄, 자, 얘가 광교, 자, 얘가 일산. 자, 이런 식으로. 잘 봐. 여기로 다 뭐가 뚫렸냐, 얘들아? 지하철이 뚫렸어. 동탄도 GTX라는 게 뚫렸잖아. 자, 예를 들어서 서준이라는 친구는 일산 친구입니다. 대학생이야. 아침에 눈 뜨면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해. 자, 지호는 광교 주민이야. 아침에 눈 뜨면 역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해. 자, 주중에는 학교로 통학을 하고, 서준이는 주말에 친구들과 인천에 가서 야구를 봐. 그리고 분당에 가서 쇼핑을 즐겨. 지호도 동탄에 가서 친구들과 뭐 PC방에서 여가를 즐기고, 일산에 가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여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대도시권이라고 그래. 대도시권. 그럼 대도시권이 가능하게 된 배경, 내가 지금 지하철이라는 걸 강조를 했거든. 뭐가 편리해지면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GTX 타봤냐, 너네? GTX 타봤어, 서준아, 여기? 난 타보진 않았어. 아직 안 타봐서. 얼마나 걸린대냐, 서울까지? 서울까지 얼마나 걸린대냐? 20분밖에 안 걸린대? 대박이네. 그 전에는 얼마나 걸렸냐? 광역버스 타고 서울 가려면은. 광역버스 타고 서울 가봤어? 강남 쪽? 난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를 걸렸던 게 서준 말대로 20분 걸려. 그럼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지지. 자, 이제 주말이 되면 쇼핑하러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냐? 야, 분당은 왜 가? 서울로 GTX 쓰려는데 서울로 가겠지. 그렇지 않을까? 친구들하고 약속 잡을 때도 이제 너네 대학생이 어디서 약속 잡겠어? 교통 편리해졌으니까. 서울에서 잡겠지. 야구 보러 갈 때도 잠실 야구장으로 가겠고. 오케이? 그런 거 이제 대도시권이라고 그래. 이해 가십니까? 자, 생태환경의 변화 보시면은 지표 포장 면적이 확대가 되었대, 얘들아. 지표 포장 면적이 확대가 되었대. 예를 들어서 잘 봐봐. 기존에 여기가 이제 동탄이래. 과거에. 자,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자, 이런 녹지가 있었어. 근데 여기 지금 하루아침에 지표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덮이고 뭐가 많이 들어섰다.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섰지. 자, 요 상태에서 비가 내려, 얘들아. 비가 내리면은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투수층이라고 그래. 투수층. 비가 오면 어떻게 해줄까? 빗물을 빨아준단다. 요런 애들은 스펀지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빗물을 빨아주는 기능을 해. 근데 얘는 지금 지표가 뭘로 덮여 있어? 아스팔트, 콘크리트지. 비 흡수할까 못할까? 못해. 그럼 빗물은 다 어디로 유입이 될까? 빗물은. 그렇지. 여러분들 길거리에 보면 맨홀이나 하수구로 빗물이 한꺼번에 유입이 된단 말이야. 기억들 나나 모르겠다만 한 3년 전인가 강남이 물바다 된 거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봤니? 그치?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덮여있는 지역은 빗물이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서준이 말대로 하수구나 맨홀로 빗물이 다 유입이 되면서 순식간에 범람을 해. 얘네들이 역류를 하게 돼. 오케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자, 오염물질의 과도한 배출로 생태 환경이 악화가 될 것이다. 뭐 요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네. 자, 생활 양식의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성의 확산,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이 된다. 자율성과 다양성 해가지고, 야, 여러분들도 지금 지호, 서준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해. 야, 지호, 서준, 너네들의 고유 명사로 활동하냐? 닉네임으로 들어가지 않냐? 닉네임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가 된대. 자, 예를 들어서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우리 한 마을 이웃 주민이야. 자, 오늘 지호네 집이 모내기를 합니다. 옆집에 있는 서준이, 앞집에 있는 내가 서로 도와줘.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상부상조. 서로 콜라보를 이루는 팀플레이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과거에는 이웃집이 이사 오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를 돌렸냐? 떡 돌리고 뭐 그런 거지 않아? 그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냥 사람들이 뭐를 중시하냐면은 그냥 요즘은 그래, 개인주의. 그냥 프라이빗함이 최고야, 프라이빗함. 야, 너네들도 그냥 주변에 보면은 에어팟 끼고 후드 쓰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 야, 그럼 말 걸기가 어떠냐? 조심스럽잖아. 야, 나한테 말 걸지 마. 약간 좀 이렇게 보이잖아. 그게 오늘날 그냥 현대사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 요즘은 그냥 개인주의가 조금 이렇게 확산돼가고, 도시와 촌락의 교류 증가로 촌락 지역의 도시성이 확산이 된다. 도시적 생활 양식이 보편적 생활 양식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업의 분화, 산업화로 직업의 세분화,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서비스업 직종이 등장하고 도시민의 직업이 다양화된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공감을 할 것 같아. 야, 과거에는 없었는데 뜬금 막 핫하게 떠오르는 직업군 뭐가 있냐? 야,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는 게 예전에 있었냐? 없었잖아. 없었지? 또 뭐가 있냐? 그거하고 좀 그에 준하는 조금 이색 직업.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조금 들어선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 뭐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게 막 등장을 하고요.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이 된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나홀로족. 아까 말했지만 그냥 let it be, 냅둬. 약간 좀 요런 게 오늘날 현대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 보시면은, 도시 문제는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다 아는 부분이고, 노동 문제, 산업화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직업이 변화한다. 요것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인간 소외 현상이란다. 인간 소외 현상. 동그라미 치려. 인간 소외 현상은 중요하죠. 제 밑에 인간 소외 현상. 도시적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면서 익명성이 확산이 되고 공동체 결속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계 부품 같다라는 거야. 기계 부품 같다라는 거. 이런 걸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볼까? 뭐가 있냐면은 요게 이제 산업화 때 미국에서 나온 영화거든. 이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지금 기계 부품처럼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마치 기계 부속처럼 이렇게 뭔가 영혼을 상실한 듯한 요런 거를 이제 우리는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야. 인간 소외 현상.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안. 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또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시 재개발 사업.
볼까요? 잘 봐봐. 요거는 이따가 그냥 문제를 한번 볼까? 그냥 한 예를 들어 볼게. 아파트의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될까, 얘들아? 아파트의 유통기한. 120년? 아유, 너무 과하다. 얼마 정도 될까? 아파트의 유통기한. 80년, 이것도 좀 과해. 40년이야, 40년. 40년이야. 근데 내가 한 예를 들어 볼게. 뭐를 볼 거냐면은, 들어들 봤는지 모르겠다. 서울에 음마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얘들아. 서울에 음마아파트. 자, 여기가 이제 음마아파트 주차장이야, 얘들아. 이걸 내가 왜 보여주냐면은, 여기가 1979년에 만들어진 아파트거든? 그럼 유통기한을 넘어섰지.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101호에 서준이, 102호에 뭐 지호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가 되는 거잖아. 얘들은 복도식 아파트라고 들어봤냐, 얘들아?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 쭉 이렇게 있는 요런 아파트 형태가 있었어.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거든.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굳이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 1979년에 만들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야. 얘네들 아침에 차들이 이렇게 빽빽해. 그럼 이 아파트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로 방치해야 될까? 아니면 재개발을 해야 될까? 재개발을 해야 돼. 지하주차장도 이제 깊게 만들고, 요즘 아파트들은 뭐 커뮤니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 그런 걸 이제 재개발이라고 한단다. 재개발. 근데 요거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국어작품 중에 난소공이라는 소설 아니? 남정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 알아? 이거 알아?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던 주민이었어. 근데 우리 동네가 개발이 될 거래. 우리 동네가 개발이 될 거래. 근데 우리는 여기에 계속 살고 싶거든. 근데 개발이 된다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강제로. 반강제로 내쫓는 거야. 물론 토지 보상을 해줘. 자, 지호 100원, 서준이 100원, 나 100원. 우리는 뭐 이런 물질적인 거에 얽매는 것보다 그냥 여기에 살고 싶을 뿐인데 우리는 반강제로 내쫓겨나야 된단 말이야. 요런 게 이제 재개발의 문제점이 있어. 이런 게 재개발. 한 예를 들어 볼게. 서울에 자,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단다. 여기 보이니? 잘 보이나 모르겠다. 여기가 서울에서 굉장히 부를 상징하는 타워 팰리스라는 동네야. 잘 사는 동네지. 근데 강남 한복판에 이런 동네가 있어. 거의 무너져가는 이런 판잣집. 전기줄이 얽히고 설켜 있고 비가 오면 줄줄 새는. 그럼 여기를 가만히 방치를 해야 될까? 재개발을 해야 될까? 약간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야.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요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야 돼. 이거는 이제 약간의 윤리적 문제점이 있잖아. 그렇다고 가만히 방치하려니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고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이런 문제점, 이런 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재개발이라고 그래. 이런 거 재개발. 오케이?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어디냐면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이란 데야. 백사마을. 야, 서울에 이런 데가 있어, 얘들아. 서울에 이런 데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재개발을 하냐 마냐 이런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여기 재개발하면 여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 내쫓아내야 되지.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민하던 끝에 재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만들기로. 요런 게 이제 도시 재개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됐니? 확인됐고요. 자, 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유일제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을 해라. 요즘 뭐 따릉이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 얘들아. 그런 것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환경 문제 해결, 생태 환경 복원 해가지고 생태 환경 복원. 복원이라는 게 뭐냐?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거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건데, 그냥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의 잠실 야구장에 있는 탄천이란 데야, 얘들아. 여기 지금 뭘로 이렇게 덮어놨냐? 하천 옆에. 아스팔트로 덮어놨어. 그럼 비가 오면은 이거 빗물 흡수할까 못할까? 못해. 어떻게 됐어? 이거 지금 주차장 다 물에. 잠기는 거네. 이렇게 다 잠긴다, 얘들아. 요게 이제 환경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게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하천이야. 복원전. 예전엔 그냥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바꿔줬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에 보면은 이제 수생식물들도 제법 보이고 나무들도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생태 복원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한다. 생태 복원 사업. 됐습니까? 확인했고요.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해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주고 지나친 개인주의적 태도를 지양을 해야 된다. 해서 자, 여기에 핵심 주제는 뭐였다, 얘들아? 산업화 도시화. 산업화 도시화는 같이 일어나는 거고 그거에 따른 특징과 그거에 따른 문제점, 그거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됐냐, 얘들아? 크게 어려운 부분 없거든. 오케이. 66페이지까지 풀어볼 수 있겠어? 거기까지 한번 풀어보자. 답 한번 가볼게, 얘들아. 63페이지입니다. 자,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1번, 7번에 1번, 8번에 1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11번에 4번, 12번에 2번, 13번에 2번, 14번에 5번, 15번에 2번, 16번에 4번, 17번에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도시화율 높아졌고요.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낮아졌고 직업의 종류는 뭐 다양해졌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18번 수도권이 교통혼잡 비용 차이에 대해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발생하는 원인.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 자,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뭐 대중교통을 확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구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됐어?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문제 몇 번 있을까? 몇 번 있을까요? 16번 앞에는 9번 한번 볼까? 9번. 자, 우리나라의 가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는 도시인구, 촌락인구 중 하나인데 자, 우리나라 지금 도시율이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 있지, 얘들아. 그럼 높은 지표를 보이는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도시인구가 돼야 되고 줄어드는 얘가 촌락인구가 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집어넣었니? 자, 도시화율은 2022년보다 1970년이 높다. 자, 2022년에 91%, 1970년에 50%. 바뀌었죠? 60년 촌락인구보다 도시인구가 많다. 그래서 촌락인구가 도시인구보다 많다. 여기 지금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야? 도시가 37%지. 그럼 촌락이 몇 %라는 거야, 서준아? 63%라는 것 같아. 100이 나와야 되잖아, 합이. 네. 그럼 어디 인구가 많아? 촌락 인구가 많지. 3번 도시 인구 증가율은 70년보다 2010년이 높다. 증가율이라고 해서 증가율은 이렇게 할게. 이때는 어떠냐? 급격한데 이때는 완만하지. 틀렸지? 가는 나보다 지역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촌락은 서로 일을 도와줘야 되잖아. 그럼 4번 같은데? 맞아? 10 몇 번? 지우야? 16번이요. 사회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 그랬어. 개인주의적 태도를 지향하고 연대의식을 갖는다. 이거는 개인적 차원.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는 개인이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사회적 차원.
쓰레기 불로소가 동참한다.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네. 법적 규제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됐어.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2번이요. 몇 번 나왔냐, 이거? 정답. 4번인데, 4번? 4번 아니냐? 아니, 반대로. 맞지? 잠깐 쉬었다 가도 돼, 얘들아? 잠깐만 쉬었다 가자.